네,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옥경이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구 던지는 말이 아니라 주고받아서 대안을 찾는 말들이 있는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선은 스스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이건 뭐 일본의 침략을 받은 적은 없다.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식민사관 논란까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 공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먼저 신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7.19 방관. 네. 근데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답시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그 아까 또 뭐 본질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본질은 들어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만 돋보이게 지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아마 뭐 이렇게 아마 격정적으로 쓴 것 같아요. 네. 뭐 화가 났었겠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유승민 문제까지. 전 의원이 그렇죠. 사퇴 얘기를 이건 내부에서도 이건 정말 뭐가 잘못됐는데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역사적 팩트도 완전하게 틀렸습니다. 네. 물론 조선 왕조가 말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는 건 뭐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토지제도부터 시작해서 막 붕괴가 돼 관료 부패 심각해지고 붕괴는 있는데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 그 행태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요인을 네. 빼놓고 아무리 힘이 약하고 뭐 그런 이웃이 있다고 그래도 와가지고 덜커덕 이처럼 지저분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다른 것 다 그만두고요. 고종의 그 이 명성황후를 왕가에서 자고 있는 왕실에서 경복궁이죠. 경복궁에서 자고 있는 황후를 데려다가 난자를 해가지고 시해를. 거기서 불태워 죽이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뭐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네. 이런 나라는 일본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자기들이 한 게 자기들 뭐 정부가 한 게 아니고 군인이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불황과 같은 네. 낭인들이 가서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나이가 많건 적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한일 관계의 뿌리에 사실은 이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침략이라는 것은 고려 때부터의 우리나라의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고려, 조선시대 뭐 쭉 내려오면서 일본의 침략은 그 우리한테는 상수의 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정진석 위원장의 집안이 탈탈탈 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질은 날아가고 정진석은 과연 누구냐. 정진석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역사 공부하세요. 이럴 때가 아니고요. 본인이 역사 공부를 다시 하든지 죄송하다고 광화문에서 고해를 하고 하여튼 뭔 짓이라도 지금 해야 될 판입니다. 이 국민들한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또 뭐 선배라고 하면 또 선배거나 동료로서 또 조언 같은 말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정 의원님은 또 전공자이시면서 또 학교 후배시잖아요. 정말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누가 조언을 한다 그래서 조언이 받아져지거나 그냥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아마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히려 이재명 구원투수처럼 돼버렸어요. 논란이 정진석 위원장한테 확 쏠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못 말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완전히 오박을 뒤집어 쓴 지금 형국이 됐는데 실제로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이에요. 네.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핵무기 그러면은 항상 우리나라 특히 좌파 정부가 뭐라면 이거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 그랬거든요. 네네. 전술 핵무기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가 될지 또 정보, 미사일 정보 이런 점에서 결국은 안보적으로 한미일 군사 협력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 반일 감정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반일 감정은 그 누구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성역처럼. 큰일 나는 성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 반일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거를 잘못 대응하다 보면은 마치 또 반일 대 친일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실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여당 대표가 여기에서 조선시대를 끌고 와가지고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본질은 지금 그냥 또 헛간에 묻히고 다시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의 매우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대한 성토로 지금 주제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반미 감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45년 해방 이후에 들어온 미군이 점령군이다 내지는 그 미국 상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이념적으로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의 그 아주 친밀한 우방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아니에요. 이미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요. 네. 지금 우경화된 일본 정치인을 보면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표정을 감추면서 협력을 해서 우리 국익을 얼마만큼 진작시키느냐. 이게 바로 정치인들 또 국정 운영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역사 문제로 해가지고 여야가 갈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일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벌거벗고 서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게 더 위험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 의원님께 그냥 추가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아마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재무장화 혹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이제 정상국가, 우리도 군대를 가진 전범 국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런 우려하는 분들한테 있거든요. 특히 양안, 대만과 중국 관계에서 미국이 두 군데를 다 대응할 수 없을 경우 한반도 좀 정세는 일본에 일정 정도 역할을 주게 되면 우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군대를 갖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일본 평화헌법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선포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은 이미 사부작 재무장화를 해왔어요. 전 세계의 군사력에 있어서 일본이 5등이고 우리가 6등이에요. 네. 일본이 그 정도 수준이고 일본 GDP가 엄청나게 큰데 매년 1%씩 쓰는데 이걸 지금 기시다는 2%로 늘리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베의 죽음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위 능력을 더 향상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대 없고 부대만 있다 그러잖아요. 자위대. 근데 일본 파병도 했었어요.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더 기가 막힌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죠. 자존심 상하지만 있는 그대로 아마 신 의원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미국이 미일 동맹을 중시할까요? 한미 동맹을 중시할까요? 동북아의 축은 미일 동맹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하니까가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가 급합니까? 북한 핵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한미 동맹은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이제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하길 바래요. 일본의 정상 국가와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겠다. 일본 국민이 찬성한다 그러면 이걸 미국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역사 문제가 있어요. 영토 문제도 있어요. 물론 과거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지지만 근데 일본이라는 저 영악한 나라가 말이죠. 1945년 미국으로부터 원자탄을 2방이나 맞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감정 같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불구 대천의 원수에 전 세계에 원자탄 맞은 유일한 나라예요. 그것도 2방이나.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 아주 완전히 짝짝꿍이 되는 지금 동맹을 하고 있죠. 과연 일본이 미국을 존경해서 그럴까요? 아마 국익 때문에 계산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일본이요. 그 원자탄은 지금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네. 플루토늄 사용 해결료 재처리하면서요. 머리에다 빨간 띠를 두르고 고살 지르면서 일본 각자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런 일본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그런 그 감성적 논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는지 그 말씀을 감성적 드리고 싶어요. 논리다라고 하는데 신 의원님부터 부정합니다. 지금 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일 바라는 건 일본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이 한일 감정 내지는 한일 역사적인 이 문제 때문에 한미일 훈련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경찰 차원의 협조나 해군 차원의 협조나 공군 차원의 협력 같은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뭐 배가 건너올 때도 있고 비행기가 건너올 때도 네.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문제도 동해 같은 데 심각하죠. 서해도 물론 심각하고요. 그리고 남해 쪽, 이 공해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협력과 협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라는 것은 네. 이제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하고 해서 한일 간에 맺어진 네.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미사일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채공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떨어졌느냐를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또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각종 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또 계속해서 역사 문제, 영토 문제는 남아 있고요. 또 일본의 우익들은 끝없이 저런 기도를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떼쓰는 국가다라는 걸로 지금 브랜딩을 딱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요구를 떼쓰기로 하고 65년도에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정치인들 또 지금 국정을 이끄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갖고 그러나 잘못된 역사 인식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판한다라는 것도 두 분 얘기가 똑같은데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스포츠 경기 보면 결승전보다 한일전에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무수한 그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정치인들도 이제 국민들의 지지, 인기, 투표로 먹고 사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서 아까 미일 관계도 예를 드셨고 또 신 의원님께서 지소미아 얘기도 하셨지만 국민적 설득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그거 하라고 선거해가지고 지금 나라 돈으로 지금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다 야당 대표가 거의 그 마치도 그 큰 돌을 하나 얹듯이 여기다 반일 감정을 이렇게 얹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여기에 그 화답한다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국민의 장점이 있어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떤 쪽으로 이렇게 그 견인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야가 통합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우선순위가 뭐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합일점을 만드는 그러려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도 서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한미일 아니 신경민 의원님 같은 분이 민주당에 계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지금 안도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게 왜 그런 절차가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국가의 통합과 그다음에 에너지 결집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지금 북한 핵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참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고 진짜 옆에 있으면 쥐어받고 싶은데 정보라든지 또는 그 대잠 초계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그 일본을 좀 활용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지금 권력을 위임받은 측의 의무죠. 한 가지 제가 꼭 제안을 하고 싶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오나 공화당이 민주당으로 정권 이양기가 되면은요. 당이 다르더라도 그 정보 브리핑을 해줍니다. 공유하는군요. 그러니까 프레지덴셜 캔디데이트를 넘어서서 일렉트가 되면은 네. 백악관이 받는 정보 보고를 거의 비슷하게 할 당선자도 다 거예요. 받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위기잖아요. 네. 안보 위기고 북한 문제랄지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랄지 이렇다면 네. 야당에게도 사실은 그 NSC 실장을 보내가지고 네.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해주고 협조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좀 영수회담하는 모습도 기대되고요. 끝으로 김용민 의원 민주당 정권 퇴진 얘기를 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참석해서 5년 채우지 못하고 빨리 퇴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렇게 마치도 무슨 탄핵을 마치도 무슨 법안 하나 처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쉽게 인식하는 이런 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고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잡히려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중도에서 오른쪽 중도에서 왼쪽인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왜 국민들은 그 걸러내지 못하는지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극단적이다.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김용민 의원의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좀 신중해야죠. 네. 그리고 집회에 가서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당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당하고 상의한 흔적은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 자격으로 갖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듣고 계신다. 혹은 오후 1시에 신경민, 정호김 두 분 의원의 방송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답하셔도 알아서 또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